사소한 흔적 하나가 그 진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이웃일지도 모르는 사건. 그리고 그 속에 감춰는 반전. 지금부터 아줌마 탐정의 사건 일지를 열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을 새로운 사건이 파헤치고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수수께끼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결혼식은 늘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으로 가득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동네 지인 부탁으로 예식장에 하객으로 갔었는데 낯선 긴장감이 홀 안에 퍼져 있더라고요. 신부의 드레스 자락이 지나가는 순간 저는 무심코 그 끝자락에 묻은 색을 봤어요.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천 위에 은근히 번진 장밋빛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색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제가 평소 립스틱 색조에 예민하다 보니 그게 일반적인 웨딩 메이크업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언니, 오늘 신부 메이크업 색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옆에 있던 절친 박지윤이 제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웨딩에서는 보통 연한 코랄이나 핑크를 쓰는데 저건 너무 탁했어. 이런 사소한 차이를 눈여겨보는 건 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쿠폰 글씨 오탈자 전단지 배치 순서, 먼지의 결 같은 것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하객들의 시선이 신부를 따라 움직이던 순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랑과 입맞춤을 하기 직전 신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웃으며 기다렸죠. 하지만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신부가 화장실로 들어간 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드레스가 불편해서 늦는가 했는데 10분이 넘고 20분이 넘어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예식장은 점점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제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어요. 조심스레 파우더룸 쪽으로 다가가 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는데 묘하게 차갑고 낯선 향이었어요. 쓰레기통 위에는 구겨진 수건 한 장이 걸쳐져 있었는데 그 위에 희끄무레한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부드럽지 않고 약간 거친 촉감이었는데 그건 흔히 쓰는 파우더가 아니었어요. 마치 금속을 갈아낸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찢어진 쿠폰 반쪽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평범한 전단지 쿠폰처럼 보였지만 글씨체가 희미하게 흔들린 듯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우연히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걸요. 언니 뭐 찾았어? 지윤이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해. 이건 그냥 지연이 아니야. 그때 뒤에서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현장 훼손하면 안 됩니다. 돌아보니 경찰 형사 강도혁이 서 있었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그냥 하객인데요. 제가 얼버무리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객이 쓰레기통 뒤지는 게 정상입니까? 말은 차갑게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신부가 그냥 사라졌다고요. 게다가 이가루 파우더가 아니에요. 제가 수건을 보여주자 그는 잠시 멈칫했어요. 금속 분말 같네. 이 근처에선 볼 수 없는 물건이죠. 그가 낮게 중얼이더니 다시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윤혜진이요. 그냥 동네 주부예요. 주부가 이런 걸 알아차려요? 저 원래 관찰 잘해요. 동네에서 해결사 소리 좀 듣거든요. 제 대답에 그는 잠시 웃음을 참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긴장이 흐르던 그 순간
제 눈에 천장에 통풍구가 들어왔어요. 겉은 멀쩡했지만 모서리 한쪽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 손전등을 비추자 틈새에서 하얀 섬유 편상이 흘러내렸습니다. 인조 레이스 천의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꽃가루들이 붙어 있었는데 빛을 받자 은은한 노란빛으로 반짝였어요. 그건 예식장 로비 장식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였어요. 이건 신부가 걸어서 나간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혁이 제 옆으로 다가와 같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누군가 위로 끌고 간 거네요.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하객들 앞에서 화려하게 웃던 신부가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차가운 통풍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사고나 도망이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실종이었어요. 저는 쓰레기통에서 건져 올린 찢어진 쿠폰 반쪽을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종이의 결이 이상했어요. 흔한 홍보 전단보다 잉크가 덜 말랐던 것처럼 번짐이 있었고 숫자 끝부분이 미묘하게 잘려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 자투리가 시리얼처럼 보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반쪽만 남긴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왜 무엇을 암시하려고 그랬을까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아줌마 잠깐만요. 도혁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현장 물건은 맡겨요. 그는 매뉴얼대로 말했지만 표정은 딱딱하지 않았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쿠폰 반쪽을 그의 증거봉투에 넣었어요. 그 대신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줘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안 돼요.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며 낮게 말했어요. 제가 찍어줄게요. 공식 사진은 따로 들어가니까. 그 말투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우더룸 박 복도는 더 소란스러워졌어요. 신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양가 부모님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박지윤에게 신부의 립스틱 얘기를 했어요. 지윤아, 오늘 신부 립색 기억나? 지윤은 한 번만 본 것 같은데도 정확히 답했어요. 처음 입장할 땐 맑은 장밋빛이었어. 근데 대기실에서 나왔을 땐 톤이 확 죽었지. 웜톤이 쿨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누가 중간에 바꿨다는 얘기네.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같은 사람이라도 피부 밸런스가 갑자기 저렇게 틀어지진 않아. 얼굴선 쉐이딩도 달랐어. 그때 오미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혜진 씨, 복도 CCTV 말이야. 블랭크가 10분 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숙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원톤으로 경비 아저씨랑 얘기했지. 화장실 몰카 민원 들어온 적 있죠? 라고 하면 다 얘기하더라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경계가 풀리는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었어요. 생활의 언어는 늘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시간대가 묘해. 신부가 화장실 들어간 직후부터야. 미숙의 말이 끝나자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계획적인 차단이었어요. 저는 다급히 조카 다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식장 주변 임시 와이파이 뜨는 거 있을까? 다빈은 몇 분 만에 답을 보냈어요. 있었어요. 이름이 신부 대기실 느낌으로 위장했더라고요. 근데 신호가 들락날락했어요. 이동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임시 와이파이라면 현장에서 누군가 장비를 들고 왔다가 치웠다는 뜻이었어요. 장비 위치가 행복의 문을 열 수도 악몽의 문을 열 수도 있었어요. 아줌마 무슨 생각해요? 도혁이 옆에서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임시 와이파이가 떴대요. 신부가 들어간 시간과 맞물려요.
그게 설치된 방이 어디였는지 알면 누가 뭘 숨겼는지 알 수 있어요. 도혁은 한 박자 쉬고 말했어요. 그럴듯하네. 하지만 접근은 우리가 해요. 아줌마는 뒤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도저히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실종된 누군가가 차가운 어둠을 지나 혼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다리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파우더룸을 빠져나와 우리는 복도를 훑었어요. 바닥 카펫의 결이 일정하게 누워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작은 소용돌이처럼 눌린 흔적이 있었어요. 큰 바퀴나 무거운 케이스가 지나간 자국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수건으로 먼지를 가볍게 눌러 올렸어요. 손끝에서 사각거리는 느낌이 났어요. 파우더가 아니라 미세분말이었어요. 이건 메이크업 가루가 아니라 공구 박스에서 날릴 만한 질감이에요. 제가 말하자 도혁이 무전기로 지원을 불렀어요. 복도 끝 문이 열리고 예식장 직원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아, 저 방금 외부 업체가 조명 체크한다고 카트 끌고 지나가긴 했어요. 직원의 대답은 우리 생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대기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대기실마다 서늘한 공기의 흐름이 달랐어요. 어떤 방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하게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코끝이 얼얼해졌어요. 그 향은 낯설었어요. 예식장 공용 화장품 향과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 냄새 위로 아주 미세한 금속의 냄새가 얹혀 있었어요. 코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냄새였지만 오래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철제 선반, 녹슨 나사, 오래된 열쇠에서 스며나오는 그 냄새를 알게 됐어요. 생활은 감각을 길러주었어요. 여기. 제가 손가락으로 카펫 모서리를 가리켰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얇은 절개선이 들어 있었어요. 누군가 카펫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눌러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모서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 밑에는 통풍구로 이어지는 작은 금속 판이 있었어요. 나사 하나가 덜 조여져 있었고 나사 머리에 미세하게 장밋빛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립스틱. 그건 립스틱이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손을 쓰다가 입술에 바른 색이 금속에 스치며 남은 흔적이었어요. 그 색은 처음 입장할 때 보았던 밝은 장밋빛과 달랐어요. 훨씬 차갑고 탁했어요. 두 개의 입술, 두 개의 색, 두 개의 신부. 제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이 제게 귓속말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컬러 밸런스는 거짓말을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드레스, 같은 베일, 같은 부케. 하지만 입술이 다르면 사람은 달라 보여요. 그때 도혁이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카펫 아래 금속 판을 톡톡 두드렸어요. 여길 지나갔다는 건 확실해요. 우리는 예식장 사진사실로 향했어요. 암실 문은 닫혀 있었고 밖에는 사용 중 표시등이 빨갛게 켜져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문이 열리자 긴 머리의 사진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름표에는 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촬영 중이에요. 도혁이 신분을 밝히자 그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보여줄 건 없어요. 오늘 촬영분은 백업해서 바로 전달했거든요. 저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현장에서 쓰기에는 과한 조명이 한쪽에 기댄 채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의 전선 자국은 아주 최근에 여기가 꽉 찼었다는 걸 말해줬어요. 케이블이 무겁게 눌렀다가 빠진 자리, 그 눌림의 방향이 출입문 쪽이 아니라 암실 구석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기 조명 각도가 이상하네요. 제가 말하자 류진은 표정을 굳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빛이 반사된 각이 벽에 남아 있어요.
거울이 두 개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원래 위치, 하나는 급하게 들여온 임시 거울. 그리고 그 사이로 사람이 사라졌겠죠. 사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풀렸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난 촬영만 해요. 누가 뭘 꾸미든 상관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상관없다는 말은 보통 상관이 있을 때 튀어나오더라고요. 도혁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오늘 촬영한 메모리 카드 전부 있어요? 류진은 어깨를 굳혔어요. 전부는 아니죠. 포트폴리오 선별하려고 그냥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그 흐림 속에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도혁이 잠시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고 저는 암실 안에 남았어요. 어둠이 익숙하게 스며들었어요. 작은 환풍기의 소리가 일정하게 돌아갔어요. 벽에는 은은한 빛 얼룩이 얼기설기 엮여 있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벽의 거친 질감을 만져봤어요. 그때 손끝에 아주 미세한 입자가 묻었어요. 코로 가져가니 특유의 철냄새가 났어요. 사진 약품 냄새에 섞여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 있었어요. 저는 그 입자를 티슈에 닦아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생활은 늘 이런 식으로 단서를 건네주었어요. 깔끔한 답 대신 지저분한 자투리로요. 밖으로 나오자 복도 끝에서 신랑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어요. 혹시 유리 봤나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곧 찾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그는 고개를 길게 끄덕였어요. 눈동자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누군가를 잃어버린 얼굴은 늘 비슷했어요. 억울함, 분노, 공포,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뒤섞인 표정. 저는 그런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미숙이 다시 전화했어요. 혜진 씨, 주차장 쪽에서 가짜 번호판이 하나 나왔대. 앞뒤가 살짝 번들거리는데 필름 덧댄 흔적이래. 저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시간은? 미숙이 대답했어요. 신부가 사라진 시간대 직후.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움직임의 흐름이 보였어요. 대기실 통풍구 암실 주차장 가짜 번호판 외부. 너무 매끈했고 그래서 더 인공적이었어요.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였어요. 생활은 완벽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손은 늘 작은 틈을 남겼어요. 저는 다시 파우더룸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첫 단서를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도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마. 저는 멈춰 섰어요. 그가 다가와 제 손등을 가볍게 보더니 거기에 묻은 가루를 엄지로 톡 털어냈어요. 이런 거 몸에 오래 두지 마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마워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는 짧게 웃었어요. 괜히 걱정돼서요. 저는 그 말에 눈을 피했어요. 제 마음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혼했고 남편은 멀리 있었고 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제자리로 붙잡아 두었어요. 파우더룸 문 앞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문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났어요. 통풍구를 타고 내려온 공기의 떨림 같았어요. 귀를 대보니 금속이 멀리서 닿았다 떨어지는 낭낭한 울림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낮게 속삭였어요. 누가 여길 지나갔어.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다빈이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상해요. 임시 와이파이가 예식장 뒤 골목에서 다시 떠요. 위치가 이동했어요. 저는 도혁을 돌아봤어요. 지금 뒷골목. 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가요. 하지만 약속해요. 무모하게 앞서지 않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약속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뒤 골목의 어둠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사라진 신부의 마지막 발자국이 그곳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예식장 출구 유리문을 밀어젖히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정신이 맑아졌어요. 뒤 골목의 콘크리트 냄새, 빗물 자국, 담배꽁초, 그리고 아주 옅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향은 파우더룸에서 맡았던 그 낯선 향과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골목 끝 셔터가 반쯤 올라간 창고 같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아직 안에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어요. 유리 씨 거기 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문틈 사이로 아주 얇은 그림자가 스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흘린 듯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들썩였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종이 위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증거봉투에 넣었던 그것과 같은 글꼴의 숫자 조각이 찍혀 있었어요. 쿠폰의 다른 반쪽이었어요. 누군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에게 길을 던지고 있었어요. 쿠폰 반쪽을 쥔 제 손이 떨렸어요. 종이 위에 잉크 냄새가 은근하게 풍겼는데 땀에 젖은 제 손가락 끝에서 더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흘리고 간 단서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도역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를 여기로 오게 만들려고 버린 거예요. 도역이 종이를 살펴보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흔적을 남긴다는 건 덧칠 수도 있다는 거죠. 골목 안쪽은 불빛이 희미했어요. 가로등은 절반쯤 나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 사이로 바람이 불자 종이들이 사각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발을 옮겼어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새로 굴린 듯한 타이어 자국이 어둠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주차장 방향으로 이어진 흔적이었어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어 자국 위에 살짝 눌렀어요. 기름이 묻어나왔어요. 새 바퀴, 새 기름. 불과 몇십 분 전 흔적이었어요. 그때 골목 끝 창고 문이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달렸어요. 도혁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아줌마 멈춰요. 하지만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문에 다가가자 작은 틈 사이로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파우더룸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 저는 목구멍이 마르게 삼켰어요. 여기야.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잠겨 있었어요. 대신 안쪽에서 바닥을 끄는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듯 했어요. 저는 귀를 바짝 대었어요. 분명히 신발굽이 콘크리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억눌린 듯한 여자의 신음소리도 들렸어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어요. 분명 누군가 안에 있었어요. 도혁이 달려와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위험하다고 했죠. 그의 손이 제 손등을 감싸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안에 누가 있어요. 그냥 돌아설 수 없어요. 제가 고집을 부리자 도혁은 이를 악물더니 무전기를 들었어요. 지원 요청, 골목 창고. 신부 행방 단서 확보. 무전기의 잡음이 밤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시선을 창고 벽으로 옮겼어요. 오래된 철판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덧댄 흔적이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판이 새로 교체된 듯 색이 달랐어요. 저는 그 부분에 손을 대고 눌렀어요. 미묘하게 들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누군가 비밀 통로처럼 열고 닫았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기 틈이 있어요. 도혁이 제 손을 밀어내며 말했어요. 지원 오기 전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그는 짧게 욕을 내뱉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진짜 말 안 듣네.
그가 철판 나사를 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확 다가왔다가 멀어졌어요. 그들이 뭔가를 옮기며 서둘러 달아나고 있었어요. 틈이 열리자 내부에서 확 쏟아져 나온 건 이상한 냄새였어요. 철과 향수 그리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건 뭔가 흘린 액체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닿자 붉게 비쳤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피 같았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니 색이 조금 달랐어요. 메이크업용 인조피였어요. 가짜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꾸민 장치였어요. 흔적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거였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역시 덫이었군. 그 순간 창고 반대편 문이 철컥하고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누군가 우리 눈앞에서 빠져나간 거였어요. 우리는 늦었어요. 하지만 뒤에 남긴 건 빈 창고와 구석에 떨어진 작은 꽃송이 하나였어요. 노란 난초 꽃잎이었어요. 저는 꽃잎을 손끝에 올리며 속삭였어요. 이건 예식장에는 없던 꽃이에요. 도혁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외부에서 끌고 들어온 거죠. 신부는 걸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옮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신부를, 아니 어떤 여자를 삼켜버린 거였어요.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골목의 그림자들은 여전히 어두웠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신부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준비된 그림자극이었어요. 그리고 그 극 속에 우리 모두는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난초 꽃잎과 쿠폰 반쪽으로 가득했어요. 밥상을 차릴 힘도 없어서 식탁에 그대로 털썩 앉았어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남편이 파견지에서 보내온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지만 열어보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다른 곳에 묶여 있었어요. 사라진 신부. 아니, 사라진 여자.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미용실에 들렀어요. 박지우는 이미 손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눈을 번쩍 떴어요. 언니, 밤새 잠 못 잔 얼굴이야. 그 사건 아직도 신경 쓰이지?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지훈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내가 어제 신부 메이크업 사진 몇 장을 확보했거든. 손님이 찍어놓은 거 보여주더라고. 지훈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 속 신부는 분명 화려하게 웃고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색조와는 달랐어요. 입술선이 다르고 피부톤이 다르게 표현돼 있었어요. 지훈아, 이거 다른 사람이야. 제가 중얼거리자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거 쉐이딩 라인이 달라. 원래 얼굴 윤곽은 좀 더 부드러워야 해. 미용실 거울 속 제 눈빛은 스스로도 낯설 만큼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어제 그 신부는 진짜 신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누가 대신 드레스를 입었단 거지. 그렇게 치밀하게 꾸민 이유가 뭐였을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오미숙이 들어왔어요. 얘기 들었어요. 예식장 CCTV 공백, 그거 완전 의도적이더라고. 경비실 아저씨 말로는 누가 민원 들어왔다면서 일부러 저장 장치를 꺼버렸대. 미숙은 팔짱을 끼며 씩 웃었어요. 사람 말에 약한 게 경비 아저씨들이라니까. 화장실 불법 촬영이라고만 하면 바로 눌러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신부가 들어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CCTV를 끊어냈다는 말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카 다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말했던 임시 와이파이 더 확인했니? 다빈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확인했어요. 단순히 공유기만 들고 온 게 아니라 결제 단말 업데이트 로그랑 같은 시간에 떴어요. 누군가 신호를 흘리면서 동시에 단말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결제 단말을 건드릴 이유는 단 하나, 신분을 다른 사람과 바꾸거나 거래 흔적을 지우려는 거였어요. 그럼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분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서 듣던 미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신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신부로 위장한 거일 수도 있다 이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완벽한 무대였어. 모두가 신부만 바라보니까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는 것도 가능했을 거야. 그날 저녁 도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윤혜진 씨,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망설이다가 결국 나갔어요. 형사와 따로 만난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어제 촬영했던 사진 일부 복원본이에요. 사진사가 숨긴 SD카드에서 복구했죠. 그는 사진 몇 장을 제 앞에 펼쳤어요. 처음 사진 속 신부는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어진 프레임에는 미묘하게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드레스 라인이 같았지만 어깨 각도와 손가락 모양이 달랐어요. 보이죠? 두 사람이에요. 도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제 의심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럼 진짜로 누가 바뀐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도혁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린 아직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는 이 결혼식을 이용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군가는 신부로 위장해 서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던 거였어요. 카페 유리창 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데 제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평범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치밀하게 짜인 무대였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도혁이 내민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사진 속 신부는 같은 드레스를 입고 같은 베일을 썼는데 분명히 달랐어요. 눈꼬리의 각도, 손가락 끝의 긴장감, 어깨를 젖히는 습관 같은 게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그런 작은 차이는 평범한 사람 눈에는 안 띌 수도 있지만 매일 사람 얼굴을 관찰하며 살아온 제 눈에는 너무도 선명했어요. 둘 다 신부처럼 보이지만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자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봐요. 문제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죠. 저는 목이 바싹 말랐어요. 진짜 신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가짜 신부가 어떤 목적으로 서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더니 지훈이 급히 들어왔어요. 언니, 내가 이상한 걸 찾았어. 그녀가 핸드백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잘린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있었어요. 어제 예식 끝나고 화장실 청소하던 애가 줬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더래. 근데 이건 염색약 냄새가 심해. 급히 색을 덮은 머리카락 같아. 지우는 전문가답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헤어스타일링한 게 아니야. 누군가 대기실에서 머리카락 색을 바꿔치기 했던 거야. 저는 머리카락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어요. 알싸한 염색약 향이 코를 찔렀어요. 급하게 색을 올리고 바로 드레스를 입혔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결혼식 직전 두 사람이 교체됐다는 거네. 제가 말하자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바꿔치기를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웨딩팀 안에 공범이 있어야 해. 도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럼 결혼식 스태프 전부 조사해야겠군. 그 말에 지훈이 씩 웃으며 대꾸했어요. 형사님, 조사 안 해도 돼.
내가 이미 들은 얘기가 있어. 지우는 미용실 특유의 정보망을 자랑스럽게 풀어놓았어요. 웨딩 팀장 최세라 있잖아. 며칠 전부터 돈 문제 때문에 협박당했다는 소문 돌더라고. 거기다 그녀가 최근 갑자기 고급 외제차를 몰기 시작했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최세라, 어제 내내 냉정하게 예식을 진행하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감정도 없는 듯 딱딱하게 움직이던 그 눈빛. 혹시 그녀가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골목길을 걸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는데 그 속에 파우더룸에서 맡았던 향수 냄새가 스며 있는 듯 착각이 들었어요.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예식장 근처로 향했어요. 불이 꺼진 예식장 건물은 낮의 화려함과 달리 음산했어요. 유리문 너머에 그림자가 스친 듯 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안에 있는 듯 했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빈이었어요. 이모, 제가 오늘 와이파이 데이터 더 분석했어요. 임시 핫스팟이 움직인 경로를 추적했는데 예식장에서 멀지 않은 오피스 건물까지 이어져요. 그 건물 웨딩팀 사무실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최세라의 사무실. 모든 길이 그리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숙 언니, 웨딩팀 사무실 CCTV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미숙은 특유의 민원 톤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이미 경비실에 전화했어. 주차 차량 기록도 빼왔지. 그녀가 내민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사건 당일 웨딩팀 사무실에 낯선 벤이 2번이나 들렀다는 기록이었어요. 번호판은 뒤에 필름을 덧대 가짜였고 그 시간대가 신부 실종 직후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몸서리가 쳐졌어요. 누군가 신부를 거기로 옮겼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뒤돌아보니 도혁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아줌마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 걱정했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그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도혁의 진심이 손끝처럼 전해져서 이상하게 마음이 뒤섞였어요.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우리는 함께 웨딩팀 사무실 근처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는 불 꺼진 유리문이 서 있었는데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어쩌면 탐정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여기서 진실을 찾아내야 돼. 건물 앞은 고요했어요. 인기척조차 없는 웨딩팀 사무실, 그러나 제 직감은 그 안에 아직 누군가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문에 대봤어요. 희미하게 기계음 같은 게 들렸어요. 환풍기 소리와는 다른 낮고 규칙적인 진동음이었어요. 서버나 외장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 같았어요. 도혁 씨, 들려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비가 돌아가고 있네요. 밤중에 켜둔 건 의도적일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사무실이 단순한 웨딩 준비 공간이 아니라는 증거였어요. 우리는 창문 쪽으로 이동했어요. 창문 틈새로 비치는 빛은 희미했지만 안쪽 벽에 기대어 놓인 커다란 드레스 박스들이 보였어요. 흰 리본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위에 흩날린 가루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제 파우더룸에서 본 것과 같은 미세한 금속 가루였어요. 그 순간 문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웨딩 팀장 최세라였어요.
그녀는 우리를 보자 잠시 놀란 듯 멈칫하더니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예식 준비팀 사무실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침착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를 봤어요. 어제 신부가 사라졌죠. 그 시간대에 CCTV가 멈췄고 이 건물로 가짜 번호판 밴이 왔습니다. 도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세라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태연하게 웃었어요. 형사님, 예식장 운영하다 보면 여러 상황이 생기죠. 민원도 많고 장비도 들어오고.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태연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등에 남은 붉은 얼룩을 보았어요. 립스틱 자국 같았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신부의 입술색 2번 달랐어요. 처음엔 장밋빛, 나중엔 탁한 쿨톤. 그건 두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급하게 염색한 머리카락도 발견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에서 분노가 더 크게 끓어올랐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이렇게 무참히 조롱하는 듯한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최세라는 잠시 말이 막힌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주부치고는 눈이 날카롭네요. 그녀는 비꼬듯 말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주부라서 더 잘 알아요. 작은 흔적은 매일 눈으로 손으로 겪거든요. 그 순간 도혁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지원팀이 도착했다는 신호였어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을 틈타 최세라는 뒤로 물러나더니 서류 더미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라이터를 켰어요. 불꽃이 번쩍하고 치솟았어요. 안 돼! 제가 외쳤어요. 저는 급히 수건을 꺼내 물병을 쏟아 적시고 불 위에 덮었어요. 수건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솟았지만 큰 불은 번지지 않았어요. 제 손끝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쳤어요. 도혁이 최세라를 붙잡아 제압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신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 거라고요. 그녀의 말은 소름 끼치게 차가웠어요. 지원팀이 들어와 그녀를 끌어냈어요.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불 속에서 일부 서류는 건져낼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상한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결혼식 날짜. 그 옆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도혁이 서류를 넘기며 얼굴을 굳혔어요. 결혼식마다 누군가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기록이에요. 진짜 신부가 아니라 대신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라짐이었어요. 신분을 바꾸고 이름을 지우고 사람을 그림자 속에 묻어버리는 시스템. 신분은 그저 하나의 가면이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굳게 주먹을 쥐었어요. 진짜 신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사건은 단순히 한 여자의 실종이 아니라 이름과 삶을 삼켜버린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실에서 확보한 서류를 들여다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 주민번호, 그리고 결혼식 날짜들.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체크 표시가 있었습니다. 마치 완료된 작업을 표시하듯 차갑게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서류 속 한 이름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무날인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도혁 씨, 이 이름 본 적 있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웨딩팀에서 보조 코디로 일하던 여직원이요. 며칠 전부터 출근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어요. 그럼 실종된 건 신부가 아니라 이 여자일 수도 있겠네.
제가 중얼거리자 도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부 실종은 미끼였을지도 몰라요. 모두의 시선을 결혼식장에 묶어두고 진짜 사라진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빼돌린 거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신부가 사라졌다는 충격에 모두가 휘둘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림자 속에서 사라진 건 다른 여인이었을지 모른다니.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이용해도 된단 말인가. 그때 지훈이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봐. 이 염색한 머리카락도 결국 아린이라는 여자를 가리키는 걸 거야. 급하게 색을 바꾼 이유 신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겠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오미숙이 달려와 서류 뭉치를 들춰봤어요. 여기 봐. 이 이름 옆에 적힌 날짜 바로 어제 결혼식 날이야. 그리고 그 벤이 사라진 시간과도 딱 맞아.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혜진 씨,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거래야. 사람을 신부로 만들어서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야. 저는 서류를 꾹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바꾸고 지워버린다고?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제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다빈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터 분석을 부탁했어요. SSID 추적, 어제 사라진 벤의 이동 경로 알 수 있어? 다빈은 신나게 대답했어요. 가능해요. 와이파이 신호 흔적을 추적하면 벤이 어디서 멈췄는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몇 분 뒤 다빈이 보내온 지도 위에는 점으로 찍힌 궤적이 표시돼 있었어요. 예식장에서 출발해 외곽 창고로 이어진 경로였어요. 창고. 제가 혼잣말을 하자 도혁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버려진 인쇄소 건물입니다. 이미 민원 몇 번 들어온 곳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죠.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해져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거기에 아린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간 도혁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함부로 들어가선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그렇게 쉽게 지워버린다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단순한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밤 우리는 창고 근처로 향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낡은 간판이 덜컥거리며 소리를 냈어요. 골목은 어둡고 주변 가로등은 절반이 꺼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불빛을 지워놓은 듯 했어요. 이쪽이에요. 다빈이 작은 센서를 꺼내 벽에 붙였어요. 전류가 흐르며 푸른 불빛이 켜졌어요. 안에 사람 숨결이 있으면 시오농도 변화가 감지될 거예요. 조카의 목소리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순간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똑똑하다 우리 다빈. 몇 초 뒤 센서가 반짝이며 소리를 냈어요. 안에 분명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럼 아린이 안에 있는 거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이렇게 대놓고 흔적을 남긴다는 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일지도 몰랐어요.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창고 앞에 서 있었을 때 공기가 너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낡은 철문이 덜컥거리며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안에 갇힌 사람이 두드리는 듯 들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도혁 씨, 이 안에 아린이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확인 전까진 몰라요. 방심하지 마세요. 그 말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분명 제 불안을 읽고 있었어요. 다빈이 센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모, CO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사람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숨을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살아있다는 말, 그건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경고 같았어요. 우리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없었어요. 자물쇠는 안쪽에서 걸린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다 바닥에 흩어진 철제 파이프를 발견했어요. 이걸로 해볼게요. 도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파이프를 잡고 자물쇠에 걸쳤어요. 손끝이 시리도록 힘을 주었어요. 꽉 잡아줘요. 제가 말하자 도혁이 제 손을 덮어같이 힘을 줬어요. 순간 그의 체온이 제 손등을 감싸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었어요. 철문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벌어졌어요.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공기와 함께 어둠이 몰려왔어요. 랜턴 불빛을 켜니 안쪽엔 낡은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예식장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어요. 대충 꿰맨 듯한 저가 원단, 비슷한 모양으로 맞춘 복제품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가짜 신부를 만들어낸 흔적이에요. 구석에 놓인 상자를 열자 수많은 신분증 복사본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름과 사진은 제각각이었지만 다들 결혼식 날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움켜쥐며 속삭였어요. 사람을 신부로 가공해 이름을 지워버린 거야.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혁이 권총을 들며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랜턴 불빛을 비췄어요. 구석에서 한 여자가 몸을 움츠린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머리칼은 엉망이었고 드레스 자락은 찢겨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서류에서 본 이름이 떠올랐어요. 문아린.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힘없이 속삭였어요. 제 이름을 지우려고 했어요.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약했어요. 저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누군가 달아나고 있었어요. 도혁이 순간적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이모, 여길 지켜요. 제가 나가서 잡아올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지 마요. 이건 덧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결심한 듯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는 아린을 부축하며 구석에 앉혔어요. 그녀의 몸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요. 제가 손을 잡아주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신부는 나였어요. 하지만 이름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안쪽에 다른 문이 열리며 낯선 그림자가 스며들었어요.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어요. 파우더룸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림자가 가까워지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네.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건을 꽉 쥔 손끝이 떨렸어요. 그림자 속에서 나온 건 최세라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낯설었어요. 신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당신이 괜히 들쑤시고 있는 거지. 저는 목소리를 눌러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그는 씩 웃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요. 작은 USB 메모리. 그는 그것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 안에 모든 기록이 있어. 하지만 당신은 볼 수 없을 거야.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저는 아린을 감싸 안으며 후퇴했어요. 다빈, 지금 바로 지원 요청해.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USB를 손끝에서 빙글 돌렸어요. 작은 장치 하나가 세상 누구의 이름도 지워버릴 수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아린을 감싸 안은 채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걸 내려놔요. 사람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권리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권리? 세상은 돈이 권리고 힘이 권리지. 이름 따위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바깥에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도혁이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코트 남자는 빠르게 몸을 돌려 다른 출구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어요. 도혁이 오기 전까지 그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곧장 바닥에 흩뿌렸어요. 수건에 묻어있던 분필가루가 공기 중에 퍼지며 시야를 가렸어요. 코트 남자가 잠시 멈칫하는 순간 저는 재빨리 주머니 속 립스틱을 꺼내 그의 손목을 스쳤어요. 금속 볼트에 발라두었던 것처럼 립스틱의 기름기가 순간적인 미끄러움을 만들었어요. USB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찰나의 순간 저는 몸을 날려 USB를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저는 벽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어요. 아줌마. 도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안으로 뛰어들어 남자를 제압했어요.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지원팀이 달려와 남자를 붙잡았어요. 저는 손에 꼭 쥔 USB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손끝이 저리도록 힘을 주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있어. 문아리는 제 옆에서 흐느꼈어요. 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없어진 사람처럼 만들어버린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되찾을 거예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살아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새벽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도혁이 제 옆에 다가와 말했어요. 아줌마, 오늘 무모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으면 USB는 못 잡았을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반짝였어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냥 주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부라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도혁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때 다빈이 달려와 센서를 흔들며 말했어요. 이모, 기록이 다 저장됐어요. 와이파이 로그, SSID 추적 전부 복원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정말 잘했어. 내 덕분에 사람들이 다시 자기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오미숙이 주차장 쪽에서 달려왔어요. 가짜 번호판 달린 밴 전부 잡았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어요. 순간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늘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종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신부라는 이름으로 가공해 거래하고 이름을 지워버리는 카르텔. 그 뿌리는 더 깊을지도 몰랐어요. 새벽의 공기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끝까지 파헤칠 거야. 이름은 사람의 삶이니까. USB가 확보되고 문아린이 살아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제 가슴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도혁은 USB를 경찰차 안에 보관시키며 말했어요. 이 안에 있는 자료가 핵심일 겁니다. 신분 세탁, 가짜 결혼식,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 전부 들어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평범한 주부의 얼굴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와 있었지만 받지 못했어요. 말해줄 수 없는 비밀이 하나 더 늘어난 듯해 숨이 막혔거든요. 다음 날 지윤과 미숙 그리고 다빈이 제 집에 모였어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자료를 펼쳐놓았을 때 분위기는 수사본부처럼 무거웠어요. 지윤은 신부들의 메이크업 패턴을 분석하며 말했어요. 이건 프로가 한 거야.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게 단순 메이크업이 아니라 위장술에 가까워. 미숙은 CCTV 시간표와 차량 동선을 대조하며 말했어요. 가짜 번호판 밴 사건 당일 최소 3번 움직였어. 그런데 경찰 기록엔 한 번도 찍히지 않았어. 누군가 내부에서 길을 터준 거야. 다비는 노트북을 열어 와이파이 신호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모 봐요. 이건 신부 대기실 근처에서만 뜬 임시 핫스팟인데 결혼식 직후 바로 꺼졌다가 다시 외곽 창고 근처에서 켜졌어요. 마치 신부라는 존재가 신호를 따라 이동한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럼 신부를 미끼로 쓰고 진짜 사라진 건 문아린이었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번쩍하며 제 집 앞을 스쳐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커튼을 젖히지 못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도혁이 찾아왔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윤혜진 씨,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주시하는 게 분명해요.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를요? 도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어제 확보한 USB, 그걸 손에 쥔 사람이 당신이었잖아요. 카르텔 쪽에서도 이미 알 겁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단순히 사건을 돕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눈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찍힌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혁은 제 손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새벽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창문 밖에 작은 그림자가 스쳐갔어요. 놀라 창문을 열어보니 길가에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제 창고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어요. 누군가 내 집 앞까지 온 거였어요. 저는 두려움 속에서 확신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배후는 아직 남아있어. 그날 아침 미용실에서 지윤을 만났어요. 그녀는 머리를 말리던 손님에게 짧게 사과하고 저를 뒷방으로 불러냈어요. 언니, 어제 새벽에 누가 내 미용실 앞도 서성이더라. CCTV 돌려봤는데 차 번호판이 번들거려. 가짜야. 그녀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거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어요. 분명히 언니가 USB를 손에 넣은 걸 알았을 거야. 오미숙도 합류했어요. 그녀는 주민센터 민원 파일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 동네에 낯선 외지인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 주민등록 위조 흔적도 있고. 카르텔놈들이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발을 들여놨다는 거야. 다비는 노트북을 켜놓고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이모, 제가 어제 USB 데이터를 일부 복원해봤어요. 신부 대기실 이름으로 뜬 가짜 와이파이들이 전부 같은 암호 패턴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조직적인 작업이에요. 혼자가 아니고 무리야. 그녀의 눈빛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날카로웠어요.
저는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그럼 배후는 아직 숨어 있다는 거네. 제가 말하자 다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최세라는 꼭두각시일 뿐일 거예요. 진짜 조종자는 따로 있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혜진 씨. 당신이 들고 있는 건 우리 것이에요. 넘겨주면 조용히 끝나. 아니면 당신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사람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당신들이야말로 끝날 거예요. 그러자 상대는 피식 웃더니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어요. 지훈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협박 전화야. 가족까지 건드리겠다고 했어.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도혁이 바로 찾아왔어요. 그는 제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줌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포기하라고요? 그럼 아린 같은 사람들은 계속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도혁은 한동안 말없이 제 눈을 보다가 낮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함께 가죠. 하지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은밀히 함정을 준비했어요. 미숙이 주차 민원 기록을 조작해 특정 차량을 유인했고 지우는 메이크업 도구를 이용해 가짜 신부 연출을 해내기로 했어요. 다비는 와이파이 센서를 건물 주변에 설치해 다시 임시 핫스팟이 뜨면 바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작은 수건과 립스틱을 다시 챙겼어요.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게 가장 확실한 무기였어요. 수건으로는 먼지를 읽고 립스틱은 흔적을 남겼어요. 생활 속 물건이 제겐 칼보다 날카로운 증거가 되어 주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우리가 미끼로 준비한 예식장 구석 대기실에 불빛이 켜졌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낯선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문틈 사이로 스며든 향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어요. 저는 몸이 굳어졌어요. 같은 향, 같은 그림자. 왔네. 도혁이 낮게 속삭였어요.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삐걱 열리고 들어온 그림자는 키 큰 남자였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 반은 가려져 있었지만 어깨가 넓고 움직임이 매끄러웠어요. 그는 대기실 안을 훑어보다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부 마네킹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가짜 신부는 흰 드레스와 베일을 뒤집어 쓴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보면 충분히 사람으로 착각할 만했어요. 남자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잡혔군. 그는 마네킹에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순간 도혁이 뒤에서 몸을 던져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남자의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그는 몸을 틀어 도혁의 팔을 뿌리치고 곧장 창가 쪽으로 달아났어요. 도망간다. 제가 외쳤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빠른 몸놀림으로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어요. 저와 도혁은 급히 뒤를 쫓았어요. 골목으로 나온 순간 바람 속에 익숙한 향수 냄새가 다시 흘러들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향은 처음 신부가 사라졌을 때 파우더룸에 가득하던 바로 그 향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바닥에 흩어진 먼지를 훑었어요. 바람에 날린 파편 사이로 신발 밑창 무늬가 찍혀 있었어요. 그 무늬는 어제 창고 바닥에서 본 것과 똑같았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창고에서 우리를 노리던 그놈. 도혁이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어귀에 세워둔 벤에 몸을 실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미숙이 준비해둔 주차 민원 덕분에 벤의 앞길은 다른 차량들로 막혀 있었어요.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 했어요. 그때 지훈이 등장했어요. 그녀는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있었는데 농담처럼 말했어요. 머리라도 태워줄까? 그러더니 강한 바람을 틀어 남자의 시야를 가렸어요. 순간의 혼란을 틈타 도혁이 남자의 팔을 꺾어 땅에 눌렀어요. 저는 헐떡이며 다가갔어요. 남자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어요. 작은 카드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분증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에 문아린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인쇄돼 있었어요. 저는 치를 떨며 속삭였어요. 사람을 지워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였어. 남자는 제 눈을 보며 씩 웃었어요. 너무 깊이 아는 건 목숨을 깎아먹지.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더 이상 당신들 멋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이름은 거래품이 아니에요. 지원팀이 달려와 남자를 연행해 갔어요. 그러나 제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그는 분명 꼭두각시였을 거예요. 더 큰 배후가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모두가 흩어진 후 도혁이 제 옆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아줌마, 오늘은 선 넘을 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존경해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멀리 있어도 누군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며 웃었어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배후는 아직 남아있죠. 밤하늘은 먹구름이 몰려와 어두웠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싸워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남자가 체포되고 USB까지 확보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어요. 그저 말단을 잘라낸 것뿐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스쳤거든요. 진짜 배후는 아직 숨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묘한 긴장감이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며칠 뒤 경찰 내부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나갔습니다. 도혁은 자료를 정리하다가 잠시 제 옆에 와 앉았어요. 윤혜진 씨,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신분 거래 네트워크, 결혼식장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피곤이 묻어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문득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자 검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어요.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이상한 남자를 봤어. 그냥 지나쳤는데도 소름이 돋았어.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건 경고야. USB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날 밤 다빈이 데이터를 더 복구해 보여줬어요. 복원된 폴더 안에는 신부 이름과 날짜 외에도 기부금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억 단위 돈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람 이름을 팔아서 돈을 만든 거였어. 미숙은 경비실에서 들은 얘기를 가져왔어요. 며칠 전에도 낯선 벤이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를 2번이나 돌았대. 분명히 우리를 감시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만 머물 수 없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배후를 끌어내야 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일부러 작은 함정을 파기로 했어요. 지우는 가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비밀 결혼식 의뢰, 신분 세탁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였어요. 평범한 혼수 가게 전단처럼 보였지만 암호화된 QR코드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코드가 뜨면 다빈이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했어요. 며칠이 흘렀을 때 드디어 QR코드 접속 기록이 떴어요. 다빈이 소리쳤어요. 이모, 접속했어. 위치가 강남 쪽 호텔 로비야.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진짜 배후가 미끼를 물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호텔 로비에 앉아 지켜봤어요. 사람들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중 한 명은 바로 며칠 전 경찰서 복도에서 본 그 남자였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단지 코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야. 제가 속삭였어요. 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어요. 드디어 진짜 고리가 드러났군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흘러내렸고 손님들은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검은 정장 무리에게 꽂혀 있었어요. 그들 중 중심에 선 중년 남자, 며칠 전 경찰서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눈빛의 사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그의 손에는 우리가 뿌린 가짜 전단지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QR코드를 확인하더니 비서 같은 남자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연결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빈이 제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이모, 접속 신호가 잡혔어요. 암호화된 서버가 열리고 있어요. 그녀의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화면 위에 복잡한 숫자들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제 몸이 떨렸어요. 우리가 만든 함정에 그들이 들어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그들을 정면으로 자극한 것이기도 했어요. 잘못하면 역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도혁 씨,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그놈들이 직접 움직이게 해야 흔적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그때 검은 정장 남자가 자리를 옮겼어요. 호텔 로비 뒤쪽 VIP 라운지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도혁이 제 손목을 잡아 멈췄어요. 무모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대신 지훈을 보냈어요. 미용실 원장답게 단아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호텔 손님인 척 라운지 쪽으로 다가갔어요. 무전기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안에 10명 정도 있어. 전부 정장 차림이야.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보이는데 결혼식 계약서처럼 보여.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또 다른 신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네. 잠시 후 지훈이 숨죽인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름이 들려. 강윤정? 결혼 예정자 명단에 있는 것 같아.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새로운 희생자가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도혁은 무전기를 움켜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 씨, 위험하니 바로 나와요. 하지만 지훈은 웃으며 대꾸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 잘 들었어? 잠깐만 더 볼게. 그 순간 라운지 안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의자가 넘어지고 남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훈의 짧은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아.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혁이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라운지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지훈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 쥔 작은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중년 남자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의 눈빛은 독사 같았어요. 지훈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사람 이름을 팔아먹는 쓰레기들이라는 거 다 알아. 분위기가 폭발하기 직전 도혁이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는 권총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들이 순간 멈칫했지만 곧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챙기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그 위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강윤정, 2024년 12월 12일 결혼식.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아직 며칠 남지 않은 날짜, 그리고 또 다른 신부의 운명. 라운지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도혁이 권총을 들고 버티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눈빛만으로도 위협을 퍼붓고 있었어요. 저는 손에 쥔 종이를 주머니에 꾹 찔러 넣었어요.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길 수 없었어요. 중년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주부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건가?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부라서 작은 흔적을 잘 알아요. 그게 모이면 진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순간 남자가 손짓하자 옆에 있던 부하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수건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어요. 수건에 묻어둔 분필가루가 흩날리며 그의 시야를 가렸어요. 그 사이 도혁이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어요. 총성이 울리기 직전 호텔 경비들이 들이닥쳤어요. 혼란 속에서 중년 남자는 순식간에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뒤를 쫓았어요. 복도를 달리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어요. 땀에 젖고 숨이 가빴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어요. 비상계단에서 그 남자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잠시 멈춰 뒤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이 소름 끼쳤어요. 넌 목숨을 잃을 거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오히려 웃어버렸어요.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 도혁이 따라와 남자의 팔을 꺾으며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소리가 계단에 울려 퍼졌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지우는 눈가에 멍이 들었지만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미숙은 주차장에서 경찰차들을 유도하고 있었고 다비는 이미 서버 해킹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데이터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파일 속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전국 곳곳의 결혼식 명단, 사라진 여성들의 기록, 그리고 거대한 자금 흐름. 단순한 지역 범죄가 아니었어요. 뿌리는 훨씬 깊었고 더 넓은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빛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어요. 긴 싸움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혁이 제 옆에 다가와 말했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 물러나도 돼요. 여기서 멈춰도 누구도 뭐라 안 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저는 주부지만 동시에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갑시다. 끝까지. 제 마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남편이 멀리 있는 동안 내 옆에서 이렇게 단단히 버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설렘과 죄책감이 뒤엉킨 감정이 제 가슴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긴장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동네 시장을 돌며 쿠폰을 챙기던 평범한 주부의 얼굴은 이제 사건을 파헤치는 탐정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실종된 신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간다.